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원섭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 주제는 롤즈의 정의론입니다. 오늘 아마 제가 롤즈 정의론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롤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롤즈라기보다는 정의라고 하는 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무래도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일 거예요. 그죠? 샌델 이야기를 끄집어낸 두 가지 이유는 정의의 맥락을 어디서 얘기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샌델의 뭐라고 그럴까 학문적인 원조라고 할까? 이게 현대 들어와서 정의론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존 롤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1921년부터 2002년도까지 살았는데 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는가? 그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요, 1921년, 우리나라는 그때 1921년도에 어떤 상황이었죠? 일제강점기에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고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었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70년대 히피 문화가 있었고,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를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뭔가 하면은 성직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2차 대전에 실제로 참전을 한 거예요. 참전을 해가지고 보니까 야, 이거 성직자 하는 것보다도 자기한테는 학자로서 길이 더 시급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성직자의 길을 관두고 학자로 접어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롤즈를 우리나라에 소개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윤리학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윤리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꼴통, 그죠? 보수, 또 무슨 나한테 하라고 얘기를 해, 하지 말라고 해, 귀찮게 할까 이런 생각들 가지고 윤리에 대한 거부감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귀찮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하면은 현실에 아무것도 모르고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데 우리를 막 피곤하게 한다. 근데 정의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현실은 부정의한데 무슨 개뿔 정의냐. 근데 이분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부터 자기 자신의 이런 굉장한 실천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회가, 이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자면은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어디에서부터요?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키우면은요,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아니면 플라톤부터, 플라톤 국가론의 주제가 정의였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방식들로 정의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샌델처럼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사회적 제도, 세계 평화까지 얘기해 볼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런데 이분의 가장 중요한 저서 중에서 이제 정의론이라고 하는 저서인데 이 사람의 복잡한 이야기를 거의 600페이지가 가까이 되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공정으로서 정의다. Justice as fairness다. 그럼 이제 justice를 fairness로 돌려놨잖아요. 그죠? 공정함이라고. 그럼 공정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요게 이 분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학생들 우리 밥 먹으러 갔다고 쳐봅시다. 누구랑 같이 오늘 밥 먹었습니까? 친구랑요? 그래서 아니면 밥 먹으러 갔는데 보통은 이제 저녁에 밥 먹는 것보다 술 마시는 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공정하게 술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 맥주 503잔 마셨지? 안주를 한 판 시켜가지고 네가 5개 먹고 내가 5개 먹고 닭다리 네가 2개 떴고 날개. 그러면은 이걸 정확히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술값 계산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너 맥주 500 먹고 나는 500을 갖다 석 잔 먹고 나는 네 잔 마셨으니까 나는 15,000원, 너는 2만 원 내라. 이러면 우린 그 친구하고 친구 더 이상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왜? 어떤 부분에서는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정, 사랑 이런 가치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령 부모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공정하게 하자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그죠? 너 이때까지 내가 해줬으니까 나한테 잘해라 이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치사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로 유덕해지고 윤리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정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할 수가 있다.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의는 어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기본 구조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열어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요만큼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 어느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도 물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좋죠. 그렇지만은 나보다 힘든 사람한테 내가 힘든 사람한테 뭐를 베풀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돌려받을 생각을 하면은 이건 치사한 놈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친구 안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의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이 정의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은 뭐에서? 사회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공정으로서 정의를 6가지로 가장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면 사회,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사회를 협력의 공정한 체계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은 사회가 엉망진창이다. 여기서는 우리는 정의 이야기할 상황이 못 돼요. 그죠? 왜? 그야말로 만일 지금 먹고 살 게 전혀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생존이 가장 앞서는 상황에서 공정함 나누면은 어떻게 될까? 굶어 죽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막 먹을 게 넘쳐나요. 너무너무 풍요로워. 근데 여기에서 우리 공정하게 나누자 이러면은 이건 바보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했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은요. 사회가 너무 풍요롭지도 않고 너무나도 이를테면은 가난하지도 않은 사회.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함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객관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은 너무 풍요롭지도 않고 너무 빈곤하지도 않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주관적인 조건인데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무슨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곤란해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굶어 죽으면서도 남한테 막 베푸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정의 이야기를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의 여건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면은 하나는 객관적인 조건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적정하게 빈곤한 사회.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사람들은 뭔가 하면 지나치게 이기적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이타적이지도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그 사회 중에서도 사회의 여러 가지 중에서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구조만 되고 나면은 이 부분은 열어주는 거예요. 그죠? 가령 이를테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들이 지켜지면은 그 다음에 누가 좀 관대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약간 좀 거할 수도 있고 봐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원초적 입장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어떤 하나의 원칙들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공정한 원칙들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여러분들은 학생들이죠. 저는 교수죠. 그러면은 학생의 입장하고 교수의 입장이 잘 맞아떨어지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수의 입장과 학생의 입장이 달라지면은 교수는 교수의 입장을 옹호할 거고
학생은 학생 입장을 옹호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공정한 합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때 공정성을 우리는 가장 잘하기 위해 가지고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걸 정할 때요. 우리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걸 써요. 자, 우리가 사회 정의를 얘기를 할 때 봐봅시다.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굉장히 그 트위터에 멋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굉장히 건강한 신체. 그 다음에 IQ 430. 그죠? 웃어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축지법. 축지법은 자기가 노력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가 하면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타고났는가 하면은 돈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가령 뭐 누구누구의 이모 씨의 아들이다. 엄청난 돈. 그죠? 이런 사람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사람하고 경쟁을 하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자기 욕심을 차릴 것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해달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요런 특수한 상황, 타고난 재능, 물려받은 재산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모른다고? 그렇지 않은 채로 그냥 우리가 합의하자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죠? 대신에 그러나 사회가 대충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 경제적인 원칙.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지도 않고 너무 이타적이지도 않다 하는 일반적인 지식들. 이런 것은 그냥 알고 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들 혹은 못난 점들 이런 것들은 관로 안에다가 넣고 가자. 이게 무지의 배일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바꿔 얘기하면 어떤 의미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어떤 경쟁에서 이롭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괄호를 쳐놓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롤즈의 정의론을 계약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해야 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내가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야,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이라고 해보자. 굉장히 멋있거든. 근데 제가 딱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게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만한 거라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득을 시켜주지 않은 채로 막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의의 두 원칙을 이런 결과를 통해 가지고 롤즈가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끄집어냈어요. 하나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유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평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경제적인 것은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불평등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불평등을 최소화시키자. 그러니까는 평등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롤즈의 두 원칙을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가장 못 사는 사람도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원칙 중에서는 어느가 앞설까요? 이 원칙이 당연히 앞서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평등보다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우선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유우선성의 원칙은 요놈보다 요놈이 앞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앞에 가 있죠? 그래서 자유주의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소 수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담아주죠. 그렇게 되니까 평등주의다. 그래서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다. 이렇게 얘기되죠. 자, 원초적 입장은 제가 이미 설명을 해버렸군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정성을 가장 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고요. 자, 공적 정당화는 제가 아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정당화를 시키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설득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한번 봅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초등학생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정당화한다는 건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학문적인 수준에서 뭐라고 그럴까 정당화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요. 설령 초등학생하고라도 오늘 내가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왜 해야 되고 왜 지켜야 되는가는 서로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테면은 중첩적으로 여러 가지 합의들을 통해 가지고 그 원칙들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우리는 사람들마다 어떤 근거들을 서로 다르게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건전한 이성적 사고를 할 것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와 같은 정의의 원칙들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바로 이런 정당화의 문제 때문에 롤즈한테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이야기는 뭐 오늘 덜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롤즈의 정의론을 크게 롤즈의 주요 저수를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정의론, 처음에 정의의 원칙을 담고 있는 부분, 정치적 자유주의, 만민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의론에서는요, 아까 정의의 두 원칙을 왜 공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막, 야, 너 그건 미국 이야기 아니냐? 무슨, 그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되지. 한국에서 안 되는 이야기. 그 다음 너 미국 유학 가서 뺏겨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마. 이런 비판이 시민들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했어요? 미국 학계 안에서조차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온 시민들에게 정당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정치적 자유주의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롤즈가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미국 안에서 아무리 정의가 잘 되더라도 지금 FTA 하는 거 봐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안에서 잘 하더라도 다국적 기업들이 아니면은 무슨 외국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그냥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롤즈의 정의론을 국제사회까지 어떻게 잘 관철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세 번째 만민법의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많이 우리가 얘기되는 것이 정의론이다. 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무지의 베일을 통해서 우리가 공정함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는 정의라고 얘기를 할 때 의자를 파자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양양자와 나자예요. 그래서 양중에 나의 것이에요. 나의 몫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공정하게 생각하고 네 거와 내 거를 정확히 나누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왜 우리 발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보조로 하는 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의족이라고 그러죠. 그때 의자를 써요. 그 다음에 눈이 없는 분이 눈을 했을 때 의안이라 그래요. 이 의자는 자기의 몫을 정확히 챙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우리 근대시민영임회 하면서 자유, 평등, 박애 그랬어요. 그죠? 바로 이 박애의 정신이에요. 정의가 단순하게 자기 자신의 몫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인 약자들, 아까 얘기한
재산이나 재능도 제대로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조차도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삶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물적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정의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의의 가장 큰 밑바탕에는요, 머릿속으로 막 굴리는 것,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뭘까요? 따뜻한 가슴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특히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은, 분석 철학하는 사람들은 막 따지기를 좋아하는데, 따지는 것, 그 가장 밑바탕에는 우리의 도덕적인 타인에 대한 건강한 연대의식이 기본적으로 있을 때만이 어떻게 보면은 정의론이 정말로 현실에서 제대로 워킹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